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나입니다. 미국 증시의 경기 둔화 우려, 지표 부진 때문에 뉴욕장이 혼조로 끝났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 장시도 그대로 혼조세로 달마 출발을 했었습니다. 코스피가 약세로 출발했었지만 장중에 상승으로 잠깐 전환했다 다시 꺼지는 듯 싶더니 이제는 상승적으로 방향을 조금씩 잡아가는 모습인데요. 기관, 특별히 오늘 투신권에서 꽤 물량을 투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팔고 있고 프로그램 쪽도 시장 평균 베이시스가 레거데이션을 아직까지는 맴돌고 있어서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죠. 지금 현재 수급과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코스피는 지금 1포인트 정도 약간 금요일 종가보다 위쪽인 1745포인트 조금 못 되고 있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478포인트 조금 못 되는 상황입니다. 비차익이 오히려 매수 위로 돌아선 가운데 프로그램은 여전히 한 850억 이상 정도 차익 거래에서는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700억 이상 팔고 있지만 개인들이 한 250억 정도, 기관이 470억. 이 중에서 많은 부분이 오늘은 투신권의 매수세로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하지만 선물을 또한 1,800계약 정도 사주고 있네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오래간만에 손을 잡았습니다.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보죠. 자, 오늘 강한 쪽이요. 섹터별로 강한 쪽을 보면은 아무래도 제약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녹십자가 무려 4%나 급등하고 있는데 15만원짜리 주식이 이렇게 주당 6,000원이나 오르고 있습니다. 동아제약도 3% 이상이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LG생명과학도 한 3%대 상승률에 동참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다 꺼져가는 줄 알았었던 그런 신종플루가 인도에서 다시 창궐 해서 최근 일주일 동안 거의 한 80명이 사망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신종플루 관련 뉴스에 의약주가, 제약주가 다시금 뛰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통 관련해서는 오늘 롯데쇼핑이 거의 2.6%나 크게 상승하고 있고 신세계도 장 초반 분위기와는 달리 플러스로 턴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증권주도 좀 움직이네요. 일단 지수가 다시 간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지만 일단 여타 다른 종목에 비해서 특별히 현대증권이 4.7% 거의 한 5% 가까이 강세를 띠는 것으로 보아서 오늘은 증권주가 강하다기보다 그냥 현대증권이 강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현대건설 M&A 때문에 현대증권이 오늘 움직이고 있는 것이겠죠. 보험주들도 일부 1.5% 이상씩 위쪽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있어 보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어제에 이어서 또 통신주가 좀 약한데요. 어제 또 크게 올랐었던 KT가 오늘은 좀 숨을 죽이면서 전반적으로 통신 3대 종목이 모두 다 내리는 하루입니다. 오늘 KT는 많이 내리진 않고 주당 300원 정도만 빠지면서 43,000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네요. IT 쪽 한번 가볼까요? 삼성전자가 앞에 7자를 다시금 3개나 달았고요. 삼성 SDI는 그나마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LG이노텍이 다시금 2% 이상 꺼지는 상황, 삼성전기도 다시 12만 8,500원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삼성 테크윈도 2% 이상에서 빠지는데요. 하반기가 좋아진다라는 얘기에 올랐다가 또 매물 나와서 빠지고 그런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삼성 SDI의 매수세보다 오늘은 LG전자의 상승세가 더 눈에 띕니다. 1.5% 가까이 뛰면서 10만 4,500원. 그리고 그것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은 LS 산전의 상승인데요. 거의 한 3.5% 뛰면서 9만 원에도 가까이 근접했습니다. 오늘 중국 쪽에서 전기 관련 프로젝트를 크게 시작한다. 87조인가요? 그렇게 들여서 시작한다는 소식에 오늘 LS 산전 위시에서 지주회사 LS까지 다 급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밖에 한솔 LCD 금호전기도 오늘은 매수세를 조금 봤네요. 반면에 철강금속 쪽에서는 명풍이 조금 눌리는 상황, 포스코도 소폭 약세이지만 고려아연이 2.6%로 다시금 반등을 3개 주는 모습이고 현대제철도 1% 가까이나 뛰고 있습니다. 끝으로 운수 장비만 한번 보고 끝을 낼까요? 자, 화학도 있고 볼만한 그런 쪽이 많긴 한데요. 자, 운수 장비 쪽에서 오늘 자동차 쪽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쪽은 1.5% 내지 2.7%까지나 뛰면서 조선은 여전히 좀 견주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9시 한 40분 정도인데요. 이 시각 수급 특징주 한번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황성우 주식차트연구소 칼럼니스트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빠르게 상승세 쪽으로 전환을 했네요. 외국인이 하지만 아직까지 사주지 않는 점이 좀 찜찜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해외 지수 차트를 보시면 의미 있는 지지선인 장기 이평선 근처에서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 일단은 뉴욕 증시 자체가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계속 지지선 설정을 해놓고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장기 이평선인 이 라인이 무너지지 않으면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도 노려볼 수 있겠지만은, 기술적 반등이 오더라도 일단 다우 같은 경우는 1380선이 아마 강력한 이제 매물대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라인을 뚫기 전에는 즉 가시적인 어떤 경기 회복의
어떤 어떤 지표라든지 지표 등의 호조세가 출현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우리나라 시장도 연동해서 좀 상당히 지루하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우가 1380에서 계속해서 위쪽을 뚫지 못하면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 선에서 막히리라 보시는지요? 네, 우리나라 증시는 약간 상대적으로 약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지수의 상태는 강하지만은, 차트를 보시면 거의 이제 비슷한 모습을 그리고 있겠죠. 네. 만일에 이 상태에서 이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개파락 부분인 1750선까지의 반등을 준다면은 일단은 물량 축소하는 후에 좀 물량을 축소를 좀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추가적인 지표라든지 좀 거시적인 어떤 중장기적인 시그널이 나온다면 이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1750 정도 선까지 다시금 반등 주면 일단은 물량을 조금 줄이는 전략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제도 외국인이 3,500억 정도 팔면서 나흘 연속 매도 우위. 오늘도 지금 이런 기세라면 오늘 끝까지 아마 팔고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외국인들이 글쎄요. 어제 같은 날도 산 종목이 있긴 할 텐데 순매수 상위, 기관의 순매수 상위 한 5위 정도까지만 볼까요? 네.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피 매수 종목을 살펴보면, 네. 외국인이 LG, 내가 매수 1위고, 2위가 현대모비스, 3위가 기아차, 4위가 삼성테크윈, 5위가 하나케미칼, 기관은 동시에 LG를 순매수 1위로 올려놨고,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STX 페노션, 4위는 삼성전기, 5위는 현대증권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을 잠깐 살펴보면요. 외국인은 매수 1위 하나투어, 2위 티플렉스, 3위 평화전공, 4위 네오이즈 게임즈, 5위 모두투어 등을 매수했는데 공이 매수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어떤 추세를 돌리기는 좀 힘든 종목들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 종목을 살펴보면 1위가 다음, 2위가 태강, 3위가 네오이즈 게임즈, 4위가 성광밴드, 5위 국신당 등으로 압축될 수 있겠는데, 이 역시도 여기 상장되는 종목의 기세를 살펴본다면은,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끌고 가기 약간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고, 아직은 뚜렷한 어떤 기세를 돌려는 그런 매수나 지표가 가격대로 뚫어진 매수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는 살펴보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공이 외국인과 기관은 좀 LG에 대한 매수세를 좀 강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는 현대모비스나 기아차 같은 자동차 관련주들은 이제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것은 아마 지표의 추가적인 상승이 많이 와서 이제 매물대 상단까지 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네. 역시도 이제 주도주인 자동차 부품주가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네. 현대모비스를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외국인들이 매집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서 가히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현대모비스 본다고 하셨습니다. 네, 자, 현대모비스 차트도 거의 이제 주가 지수와 연동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역시 기아차도 거의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마 지표의 주가 지수가 어느 상승을 해주면은, 단기 매물대 라인인 한 21만 9천원까지 또 반등을 바라볼 수 있겠으나, 네. 중요 가격선인 21만 5천 원 정도에 다가오면 일단은 한번 매도하고 지켜보는 구간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얘기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물론 여전히 탑픽은 IT와 자동차가 되겠지만은 중장기 포지션은 지금은 가져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들고 갈 법한 그런 정보가 아니다. 지금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도 코스피가 다시 막 하락 반전돼서 방향도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글쎄, 아까 화면에 조금 잘못 나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제 어쨌거나 기관이 가장 많이 사준 종목은 지주회사 LG. 오늘도 이래저래 재료가 있긴 합니다만은 지주회사의 강세가 눈에 띄거든요. 최근 들어서 증시가 조정을 좀 받았을 때도 지주회사들은 거의 다 견주하지 않았나 싶은데 혹은 지주회사 종목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이거 한번 여쭤볼까요?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약간 소외가 돼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식보다는 상대적인 강도가 약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구간을 살펴본다면은 중장기로 이런 주식들을 가져가는 게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지금 이 차트가 뭔가요? 예? 지금 LG의 차트인가요? 예, LG 차트입니다. 예. 예. 근데 중장기 포지션으로 들고 갈 종목을 고르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지금 현재 주가 수익 대비 얼마나 평가가 되느냐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의 예를 들어 LED 관련주인 서울반도체 이런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우상향으로 갔다가 순식간에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하향으로 반전되는 그런 급락적인 모습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주가가 그런 모양이 돼버리면은, 주가의 우상향의 모습보다는 현재 주가가 아직도 고평가라는 인식이 하락할 때는 많이 부각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LG나 지금 기타 여타 지주회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네. 이건 좀, 중장기적인 포지션보다는 단기 매매, 즉, 기술적인, 수급이나, 이평선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주회사 종목들도 오히려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면 고평가 얘기가 나올 거고, 오히려 어쨌거나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쪽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강세를 띠고 있는 제약주, 사실 제약주들도 아주 얼마 전에 오래간만에 순환매를 제대로 한번 맞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날 즈음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약주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제약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가 단가이나 방안을 발표했지만은 얼마 전에 자료에 따르면은 그런 단가 인하가 거의 공면불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시장에 약가 인하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 정도 가신 상태고요. 네. 만일에 제약주를 투자하신다면은 신약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좋고, 네. 기존의 제너릭이나 이런 복제약에 치중하는 회사는 성장 동력은 약간 미미하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이런 성장 동력이 없는 회사들은 주가 수익 비율은 시장 PER 대비 저평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네, 여보세요? 시장 대비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을 위주로 하고 있는 대장주 위주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약 개발을 위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네릭 쪽이 아닌 쪽 대장주를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염두에 두시는 건지요? 네, 지금 항암제 발표에 관해서 몇 종목이 눈에 보이긴 하는데요. 네. 지금 만일에 제약주를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셀트리온 정도가 좀 유일한 제한이 되겠고, 셀트리온 정도 제너릭 약품이긴 하지만, 네. 영업이익이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기존의 국제의약품보다는 상당히 많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은 중장기로 좀 가져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최근에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네네.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가가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래도 신약 개발의 어떤 자금적 여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LG생명과학 정도가 좀 앞으로 유명하지 않나. 하지만 LG생명과학은 지금 52,000대가 상당히 단기적인 매물대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네. 향후에 예전에 취소되었던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를 다시 가시화시키는지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을 유의있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LG생명과학은 차트 플레이보다는 펀더멘탈적인 측면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자 LG생명과학하고 셀트리온 정도가 제약주에서 볼만한 쪽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급 특징주 그리고 볼만한 종목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황성호 주식차트연구소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각 지수 다시 한번 보니까요. 네, 하락 반전된 상황으로 또 하락 폭이 조금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급은 별로 변화가 없는데요. 그 수급의 강도가 약간씩 조절이 된 모양이고, 약간의 수급의 변화라면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외면해버리기 시작해서 코스닥의 상승세도 글쎄 장담하기 좀 힘들어졌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740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개별적인 특징주 조금 더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이준희 기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현대증권이 특별히 강세를 띠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현대증권이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증시가 소폭 오름세로 출발하며 증권업종이 반등하고는 있지만 현대증권은 유독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증권업계에서 노무라증권과 농협이 현대증권과의 인수합병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합병설로 뜨고 있는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두산건설입니다. 두산건설은 두산메카텍과의 합병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한국거래소가 오늘 오전 합병설에 대해 두산건설의 조회 공시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오후 6시까지가 답변 시한입니다. 네. 한편 반기보고서 감사 의견을 거절당한 종목들은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성지건설 한 곳, 코스닥에서는 네이처글로벌, 아로마소프트, MNFC, 태광 ENC, 이엔텍 등 5곳 업체가 감사 의견을 거절당했는데요. 기업들이 반기나 분기별로 보고서를 낼 때는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회계법인이 감사 의견을 거절한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네, M&A설에 급등하고 있는 종목 얘기도 한번 들어봤고요. 코스닥 쪽에 감사 의견 거절로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 또 매매 종목들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도 벌써 몇 번인 것 같습니다. 연거푸 상승 전환됐다, 또 하락으로 바뀌었다, 반락했다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1740선 오늘 중심으로 아주 공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상승을 하는 건지 반등세가 이어지는 건지 1740은 지지는 되는 건지 뉴욕장조차도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요. 아마 투자자분들의 고민도 더 쌓일 것 같습니다. 조정 시에 매수하라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아예 완전히 쉬는 것도 답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국내 주요 증권사에서는 현 증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그 분석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라고 주문하고 있는지도 요약을 좀 해주시죠. 네, 어제 각 증권사들의 약세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대응책에 대한 리포트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네. 방어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증권사들도 있는 반면 틈새 시장을 노리는 전략을 주문하는 곳도 있었는데요. 먼저 신한금융투자는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질 만큼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늘어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대응을 권했습니다. 저점을 높여가는 기술적인 반등은 기대해 볼 만하지만 대응의 초점은 조정 시 분할 매수하는 쪽에 둘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양증권은 이런 상황에서 관망하는 것도 적절한 대응일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외국인이 매도 행진을 벌이고 있고 주도주도 없기 때문에 종목별 접근도 여의치 않기 때문인데요. 실적 시즌이 종료되고 경기도나 우려도 높아진 만큼 시장의 상승 에너지가 부족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틈새 시장을 공략하라는 증권사들도 있었습니다. 대신증권은 수출 모멘텀이 둔화되면서 수출주의 약세 현상이 지속되겠지만 내수주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꺾이고는 있지만 국내 경기는 비교적 양호하다는 분석인데요. 철강, 유통, 은행주 등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했습니다. 대우증권은 독과점 기업에 투자할 것을 권했습니다. 독과점 기업은 단독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의 규모가 크고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만 정부의 규제 위험 등은 고려해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을 좀 감안을 하면서 그래도 저점 매수에 나설 것이냐, 뭐 수출주보다는 좀 내수주 쪽으로 붙어볼 것이냐, 혹은 아예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도 붙지 않고 또 주도주도 없는 상황에서 쉴 것인가. 글쎄요, 일단 선택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참고사항으로 리포트 요약 저희가 또 한번 들어봤습니다.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이준희 기자였습니다. 이 기자 정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시 54분인데요. 약간 5분 정도 뒤인 10시부터 종목 상담에 들어갑니다. 이름하여 통하였느냐 투자해우소라는 코너로 저희가 코너명을 달아보았는데요. 다음 카페 투자클럽앤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사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화 주시면 되는데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는 이 번호입니다. 지역번호 02 필요하신 분들은 누르시고요. 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10시 정도에서부터 시작할게요. 네, 먼저 관심 종목 체크 시간부터 갖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뉴스로 보는 투자인맥이라는 코너에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현대건설 인수전 본격화라는 뉴스를 갖고 나오셨습니다. 먼저 이에 앞서 지난번에 한번 역시 M&A의 매물로 나와 있는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 바 있었는데 오늘은 현대건설과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중공업체보다 현대증권에 대해서 주목을 하셨습니다. 먼저 M&A가 이제 되는 8년여간의 현대건설부터 한번 보면요. M&A 역시 중심에 있고 해외 신규 수주로 인한 실적 개선 등등의 재료도 역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매수가를요. 오늘 시초가에서 일단 한 반 정도 물량을 담고 오늘 시장이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눌리면 나머지 물량 정도를 더 사는 그런 분할 매수 전략을 오늘 하루 내에서 한 2번 정도 나눠 사는 전략을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문제는 시초가가 일단 형성된 이후에 계속해서 더 뛴다는 겁니다. 일단 나머지 50%는 못 샀다 할지라도 여러분 혹시 시초가에 잡으셨습니다.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현대건설 일단 현재 주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초가가 보니까 64,000원 정도였는데 말이죠. 네, 현대건설 지금 주가가요 65,600원입니다. 어제 종가 대비해서 1% 정도 뛴 상황인데 글쎄요 시초가에 64,000원에 한 50% 정도 매수하셨다면은 1차적으로는 한 7만 원 위쪽 71,000원까지 보시길 권하셨고요. 2차로는 75,000원 더 나아가서는 8만 원 이상의 84,000원까지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단기적으로 손절가는 62,000원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제 이미 거래가 많이 실리고 어제도 상승하고 오늘도 이어서 상승해 오늘 특별히 특징주로까지 꼽히고 있는 급등하고 있는 현대증권을 오늘 개장 전에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역시 현대 상선에서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이 같은 현대증권을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뉴스에 기초해서 역시 현대건설의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신 것인데요. 역시 전략은 비슷합니다. 오늘 시초가에서 반 매수 그리고 조정 시 그러니까 오늘 장주에 눌리면 나머지 절반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이었는데 오늘 시초가가요 갭으로 뛰어서 14,850원 정도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갭 상승까지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15,000원을 설마 넘긴 것은 아니겠죠? 현재 현대증권의 주가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5,000원 넘겼네요. 예, 현대증권 오늘 1차 목표가를 15,400원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윗꼬리가 살짝 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1차 목표가를 거의 넘겼었고 지금 현재 주가가 1차 목표가 바로 밑까지 와 있습니다. 참고로 2차 목표가는 17,000원이었으며 3차는 2만 원까지도 보셨는데 이럴 분위기는 아니지만 참고로 현대증권 손절 가격은 13,500원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지금 막 뛰고 있는 현대증권 단기적으로 본 오늘 아침 1차 목표가까지도 현대 주가가 지금 거의 살짝 한번 뛰어넘어서까지 시연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증권 중심으로 해서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건설 M&A 둘러싼 종목들 얘기 조금 더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 전화 연결 한번 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증권 갭상승에서 지금 1차 목표가도 아까 보니까 넘겼던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익 실현했고요. 15,400원에 매도하고 지금 15,250원에 또 재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재매수를 했다고 아까 매도한 전량을 또 다 산 건 아니고요. 예. 네, 역시 또 분할 매수로 저희는 좀 분할 매수로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네, 분할 매수 이제 또 차곡차곡 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홀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들은요, 지금 막 현대증권을 보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도 충분히 추경 매수,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은 사실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단기적으로 약간 기술적으로 어차피 매일매일 보기 때문에 저쪽이 고점 같다 싶어서 1차적으로 매도가 들어간 거고요. 이제 추세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이 M&A 이슈가 뭐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2차 목표가까지 지금 또 다시 단기로는 이제 목표가가 16,0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아놨거든요. 저희는 실시간으로 또 바뀌었는데 왜냐면 한번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16,000원까지 지금 새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로 역시 지금 사시고 조금 더 눌리면은 더 사시고 그런 관점으로 목표가 1차 16,000원까지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짧게 보시는 분은 이제 뭐 손절가 14,500원으로 올리셔도 되시겠고요. 네, 그래요. 현대증권에 대한 추가 의견도 한번 들어봤는데, 자, 앞서서 말씀하셨던 현대 엘리베이터가 60일 이동평균선에 혹시 깨고 내려가거나 물리게 되면은 좀 전에 얘기하신 현대증권으로 갈아타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현대 엘리베이터가 60일 이동평균선 터치를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인데요. 반등이 또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
그 M&A 이슈에 이 종목도 뭐 수혜주랄까요? 뭐 포함될 수도 있는데 근데 지난번과 다르게 지난번에 이슈가 나왔을 때 크게 거래량 실리면서 급등을 했는데 오늘 요번 M&A 이슈가 터졌을 때는 지금 거래도 별로 없고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많이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전량 매도하기는 아직까지 조금 미련이 남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61선 지금 딱 닿아 있으니까요. 61선 조금이라도 깨면은 그때 이제 매도해 주시고 움직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한 50% 정도 매도하신 다음에 현대증권으로 타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네, 그래요. 47,000원 선까지 보여줘야 전략 매도 얘기를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김진동 실장님도 조금은 기대를 좀 거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잠깐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관심 종목 점검 시간에 차바이오엔 말씀하신 거죠. 네네. 차바이오엔 저희 또 수익 보고 매도 50% 정도는 했고요. 벌써요? 저희 매주 종목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은 역시나 11선 안 깨고 추세가 살아서 그냥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시는 분은 11선 깰 때까지 아까 제가 1,500원으로 손절 라인 조금 낮춰드렸는데 1,500원 깨지기 전까지는 아마 홀딩이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저희는 왜 지금 팔았냐면은 정고점 라인에서 저항이 조금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도를 한 부분이고요. 눌리면은 또 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 같아서는 저는 바이오 좀 테마주는 지난번 급등락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크게 뭐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근데 현재 상황은 좋습니다. 지난번에 쭉 홀딩하라고 이렇게 오늘 장 열리기 전에 말씀하셨었는데 아마 이 정도에서 일단은 일단락 지는 것도 김진동 실장님 50% 정도만요. 이게 추세가 살았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드린 아마 13,000원인지 13,500원인지 아마 그 정도를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것 같은데 충분히 그쪽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익이 낮기 때문에 수익은 어느 정도 실현하시고 저희 아마 제 전략대로 하셨으면은 지금 한 5, 6% 정도 수익이 나셨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로 50% 정도는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50%는 홀딩하셔서 이제 끝까지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절반 갖고는 13,500원 정도까지 차바이오엔디오스텍 갖고 가보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말 시장에 이슈에 있는 종목들만 쭉쭉쭉 어떻게 보니까 다루게 됐네요. 현대증권, 현대엘리베이터 그리고 차바이오엔까지 저희가 추가 의견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에 있는 김진홍 실장이었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3분, 예정됐던 시간보다는 한 3분 정도 지금 저희가 스케줄이 좀 쳐져 있긴 한데요. 지금부터 빠르게 종목 상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화번호가 지금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죠. 3153-2611번입니다.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작할 텐데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아카데미에서 정양환 시삽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정말 알토란 같은 도움 말씀 기대를 하고요. 첫 번째 종목 상담 전화부터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요. 어떤 종목 상담을 원하십니까? 네, 저 삼성전기하고 KT를 샀어요. 네, 삼성전기와 통신주 KT를 사셨다고 하셨는데 삼성전기는 언제쯤 사셨는지요? 6월 29일 날 샀어요. 6월 29일. 그럼 한 15만 원대 정도에서 사셨나요? 네, 15만 7천 원이니까 거의 6만 원, 16만 원 가까이. 네, 16만 원 정도가 지금 7월 중순 정도에서 고점이었는데 거의 고점에 돌아보니 사신 격이 됐습니다. 지금 12만 원도 깼었다가 12만 7천 원 정도에서 약간은 이제 조금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기 혹시 물량이 많으신가요?
많이 사셨어요? 이게요, 한 70% 샀고요. 네, KT가 한 나머지시군요. 네, 나머지가 한 30%. 예, 그래요. 때문에 삼성전기가 더 급해서 삼성전기를 먼저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거꾸리네요. KT가 70%고요, 삼성전기가 30%네요. 아, 예, 물량은 삼성전기가 아주 많진 않은, 네, 30%가 뭐 적진 않지만, 예, 그래도 네, 뭐 70%까지는 안 되니까 그래도 좀 다행입니다. 네. 아, 지금 시장에서 떠도는 많은 얘기는 알고 계시죠, 이미? 예. 좀 알고 있었대요. 네.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요. 네.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요. 무조건 갖고만 있는 게 예. 최선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처음이라 잘 몰라갖고 지금 한번 네.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사실 때는 주변에서 뭐라고 해서 사시게 된 건가요? 그냥 권하기도 하고 제가 느낌이 그냥 와닿아서 했어요. 제가 여지껏 현중에 손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느낌대로 해갖고요. 아, 예, 그거 좀 저희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예. 그래요. 근데 요번 느낌은 어쨌거나 현재까지는 요번은 조금 약간 예외인 듯도 해서 예, 전화를 일단 주신 것 같습니다. 느낌대로 한번 삼성전기를 매수했는데 약간 지금 수익이 좀 많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삼성전기는 정말 시장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삼성전기는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기는 외국인들이 거의 뭐 투매를 하다시피 해서 많이 빠졌는데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조금 또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13만 원대에서는 딱 걸리는, 딱 13만 원대에서 돌파를 못하면서 딱, 이 종목이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는 13만 원을 돌파해야 되고요. 13만 원 돌파하면은 조금 가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은, 기술적 분석 봐도 사실은, 상단에 지금 20일 이등 평선, 120일 이등 평선에 모여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돌파만 한다면은 아무래도 가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기관들이 사실 끌어올리거든요. 개인들과. 네. 사실 그런데, 이 종목은 최근에 하락했을 때 12만 원대 이탈했습니다. 네. 동시효과에서 이탈했다가 바로 끌어당겨 올렸는데, 지금 매매 동향을 보니까 기관들이 연 3일째 정도 사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물량을 내놓으면서 아침에 지금, 아침에 조금, 약세 흐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매수가까지 돌파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종목에 좀,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오고 소화된 다음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런데 이 종목도 하단 쪽으로 보면은 사실은 좀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11만 대까지도,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물량이, 외국인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면 모르지만은 사실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같이 매도 물량이 나오면 기관들도 같이 또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점을 참작해 주시고요. 지금 손절가는 안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안 드리고 1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한 15만 원 선까지 드리는데 이 단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부터 해서 이번 달까지 정도 보는 게 단기입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추세를 만약에 시장이 살아있고 앞으로 추세를 탄다면은 이 종목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18만원에서 20만원까지 보는 그런 대응 전략도 필요한데 조금 급락 시점에서는 조금씩은 발빠르게 대응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기가 지금 12만 7천 원이 어느 정도 바닥이 다져졌다, 뭐 그런 가격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그렇죠.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12만 지금 가격이 12만 7천 원도 바닥은 아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3일 반등 이후에 또 조정 들어오는데요. 예. 만약에 이 종목이 전저점인 10만 7천 원 깬다면은 또 11만 원까지 또 하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는 지금 위쪽으로 보다는 사실을 아래쪽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30%라고 말씀하셨는데 30% 비중 같으면은 뭐 그렇게 괜찮습니다. 비중도 괜찮고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하방 쪽에 힘이 강해지면은 11만 원 선에서는 만약에 실마까지 내려왔다면 여기서는 한번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흐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3일 반등 위에 또 락폭을 키우고 3일 반등 위에 락폭을 피우기 때문에 마에 13만 원만 돌파하면은
당분간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일 반등 후 또 다시금 꺼지고 3일 반등 후 다시 꺼지고 요 전에 어제까지 또 3일까지의 반등이었거든요. 오늘 이제 꺼지는 날이어서 음봉이 일단 떠 있긴 해서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13만 원 돌파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까지도 볼 수 있겠죠. 조금 위쪽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한 이번 달 말까지 9월 들어서기 전까지 한 15만 원 정도, 15만 7천 원 정도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까지는 좀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일단 11만 7,500원이 전에 가장 낮았었던 가격이거든요. 거기 깨면은 아래쪽으로 11만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돼서 뭐 어떻게 할까요? 라는 혹시 그런 고민이 생기시면 삼성전기는 또 한 번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그때 상황 보고 추가적인 상담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 좀 적어 놓으시고요. 현재까지는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지금 위쪽 아래쪽 어디로 튈지 몰라서 일단 가격만 좀 잡아드려 보았습니다. 삼성전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갖고만 있어도 그렇게 큰 손해는 없을 건지 그게 모르겠어요. 저는 무조건 부정이란 건 제 머리에는 항상 없거든요. 뭐래도 그 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려가도 긍정인데 마냥 긍정만이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어저께도 좀 오르더니 오늘 또 3천이 빠지니까 또 내려가고 자꾸 너무 왔다 갔다 너무 이렇게 오래 든 적이 없었어요. 단타를 해도 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했어도 그래서 조금 궁금해갖고.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일 수도 있어도 그걸 또 길게 장기로 들었으면은 또 긍정일 수도 있고 사실 긍정, 부정이라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타이밍에 매도를 하고 나오느냐, 매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희비가 갈리게 되죠. 일단 삼성전기는요, 그렇게 어둡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추이를 좀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는 좀 면밀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1만 원 쪽으로 12자라는 숫자가 11자로 바뀌는지 일단 요것부터 가장 발빠르게 체크를 하시고 11자가 계속 나온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삼성전기 저희가 상담해 드렸고 KT도 봐드릴게요. 많이 샀네요, 제가. 물량이 뭐 거의 한 70%나 된다고 하셨는데 얼마에 사셨어요? 45,800원 정도? 45,000원. 45,800원. 이거도 한 5월 들어서 사신 건가요? 6월? 네, 똑같이 샀어요. 그러시군요. 46,000원 정도 거의 한 그 정도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어제 그래도 한 3% 올라줘서 43,000원대까지는 올라왔네요. 그죠? 네. 이때 사신 이유는요? 아이폰 때문에 사신 건가요? 네. 그래요. 근데 아이폰 뭐 계속 뭐 지연 이런 얘기 나오고 또 뭐 수신 불량 얘기 나오고 계속해서 꺼지다가 이제 내일 국내에서 이제 아이폰 예약 판매에 일단 예약을 받는다라고 그러죠.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일단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KT 반등을 이제 하는 건가요? 네, 전일에 좀 반등이 세게 나왔죠. 전일에 반등이 세게 나오고 또 KT는 또 내일부터는 아이폰 4G가 지금 예약 판매한다고 해서 어제 좀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요. 반등 세게 난 이후에 오늘의 반등은 극히 좀 미비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가 오늘 조금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고 여지껏 지금 계속 매도를 하다가 오늘 일부 한 만주 정도 사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제 반등 이후에 좀 단타들이 조금 개인들 단타들이 좀 붙어서 좀 착실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제 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어제 월요일이죠.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분간은 조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조정이 만약에 깊어지면요. 이 종목이 만약에 42,000원까지 깊어진다면 이 종목 또 힘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는 45,800원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크게 높지는 않고요. 45,800원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아이폰이 나와서 아이폰의 어떤 지금 힘을 기대는 거지 결코 KT에 대한 장기적인 모멘텀은 극히 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이제 출시가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 종목이 좀 가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러나 45,800원 이상은 조금 당분간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5,000원 그러니까 45,000원 고인까지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추세를 보시면서
조금씩 물량을 좀 줄이십시오. 70% 같으면은 물량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70%의 물량은 이제까지 수식하셔서 손해를 안 보셨다는데 사실 그거는 운이 좋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뭐 상승장에서는 뭐 수익을 낼지 몰라도 사실은 이런 순환매 장세 박스권 매매는 아주 힘드니까 네. 45,000원 돌파하면은 매수가까지 보시는데 매수가 근처 오면은 조금 비중을 줄이시면서 올라가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네. 그래요. 45,000원까지 일단 보시고요.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은 또 얼마나 탄력적으로 움직여줄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는 이제 비중을 70%나 되시니까 약간씩 줄여나가는 전략 얘기를 하십니다. 일단 아이폰에 기대는 측면이 많지만 전적으로 아이폰 모멘텀만 보고 KT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겠다라고도 얘기하신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KT하고 삼성전기 상담해 드렸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저분께 저희가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예. 고르는 족족 오른다고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예.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했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거든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잘만테크를 5월 중순쯤에 샀다가, 네. 6월 초쯤 약간 저기를 하고 손절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네. 다시 들어가도 될지 또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그 회사 사정이 문제가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대신 먼저 좀 여쭤볼게요. 왜 이렇게 잘만테크 종목을 좋아하시는지요? 좋았다기보다는 어떤 기관에서 그걸 추천해 주셨었는데 네. 근데 재미를 못 봤기 때문에 이번에 떨어지니까 혹시 이번에는 좀 저를 태워주지 않을까. 그래요. 이미 마음에. 약간의 추천을 들은 바 있는데 한번 크게 재미를 못 봤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싼 가격에 매력이 조금 느껴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미 좀 봐왔던 종목들 사실 더 접근하기가 쉽죠. 차트도 이미 좀 익숙하실 테고요. 잘만테크 향후 전망은 어떤지 또 최근 들어서 6월 들어서부터 왜 이렇게 쭉 꾸준하게 내리고만 있는 건지 이 이유도 함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3D 테마들은 지금 추세가 꺾여서 거의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거래량도 줄면서 개인들이나 거의 지금 기관들은 물량이 안 들어오고 있고요. 잘만테크라는 종목은 3D 테마에서도 조금 잘 나갔던 종목인데 네. 최근 흐름에서 보면은 역배열입니다. 우리가 차트 기술적 분석을 보면은 역별 흐름이다. 최근에 한 3, 4일 동안 조금 오르고 있는데 여기도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잘만테크는 곧 이제 8월 달에 한 49억 정도의 어떤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일반 공모인데요. 유상증자 가격대가 한 4,300원대 정도 되니까 네. 앞으로 이 종목이 유상증자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고요. 네. 최근에 저점을 찍었는데 4,090원을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4,090원이 결코 어떤 그 하락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가가 싼 것이냐 예. 사실은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바닥을 확인하려면요 지지가 나오면서 조금 주가의 반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반등은 미미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4,090원 깼냐 안 깼냐 요거 한번 보시면서 조금 진입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한번 손절한 종목을 또 너무 또 싸다고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은 좀 곤란하고요. 네. 그리고 좀 코스닥 종목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하실 것 같으면은 분할로 조금씩 매수하셔서 손절가 잡으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만약에 오늘 지금 현 시가에 만약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지금 손절가 드린다면은 한 4,000원 이탈하면은 손절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굳이 가격적인 메리트를 크게 느껴서 잘만테크를 꼭 한번 사보고 싶은데 라고 느끼신다면 지금 매수에 들어가셔서 4,000원은 깨면 내가 이 종목 나오겠다라고 마음을 좀 그렇게 다잡으시고 4,000원 손절 라인 잡으시고 잘만테크 분할로 한번 들어가 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여러 가지 우려도 얘기하셨다는 거 바닥도 아직 찾아지지 않았다. 3D 테마가 최근 들어서 힘을 거의 다 소진했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코스닥의
시대에 있는 테마주라는 거 일단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마지막 종목 상담으로 잘만테크 한번 다루어 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19분 이 정도에서 오늘 종목 상담은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앤증권 아카데미 정영만 시사부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737포인트에서 40선 밑에서 출발했던 코스피가 42포인트 정도로 일단 40선을 회복시킵니다. 오늘 왔다리 갔다리 정말 코스피가 참 정신없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약보합 정도로 보합권으로 낙폭을 많이 축소해 심지어 상승 반전시켰던 그런 순간까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수의 플러스 마감 내지는 약세 마감 그 누구도 아직까지는 장담을 못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한 3,000계약 정도 사주면서 그래도 베이시스가 오래간만에 콘텐고로 올라오긴 했는데요. 아직까지 프로그램은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한동안 백어데이션이 계속해서 지속이 됐기 때문에요. 오늘 외국인들은 닷새 연속 팔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 특별히 오늘 투신권에서까지 사면서 장중에 상승 반전 또한 기관의 매수 강도가 살짝 커지면서 이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도 헤매고 있는 와중에 중국 증시가 오늘 또 띄워준다면 글쎄요. 지금도 현재 중국주 중에 일부는 상한가에 접어든 종목도 있는데 중국에 기대해서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걸게 됩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에서는요. 홈디포 등의 굵직굵직한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이거 기다리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가 거래가 한 절반 정도로 줄었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우리 증시 투자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뉴욕 증시 어떻게 되나 오늘 밤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시각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